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렇게 세 권입니다. 호암자전,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스티브 잡스. 이게 세 개 공통점이 있는데요. 세 개 공통점은 다 한 나라에서 1등 찍어본 사람들. 그래서 읽어보면 이 정도는 미쳐야 한 나라에서 1등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저는 셋 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음, 2주에 2권 정도는 진짜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책이어가지고 오늘 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호암자전인데요. 호암자전은 솔직히 말하면 이 세 권들 중에서는 제일 좀 그랬어요. 그렇지만 재미는 있었다. 호암자전은 말 그대로 호암 이병철 선생님의 자서전이에요. 호암은 이분의 호암미술관이나 뭐 호암 교수회관 이런 건 들어보셨잖아요. 이분 이병철님의 호가 호암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호수의 호 그리고 바위의 암인데 생각보다 이분의 성격을 되게 잘 드러내주는 호더라고요. 뭔가 묵묵하고 잔잔한 느낌? 뒤에 나오는 정주영님이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책만 읽어봐도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다? 라고 느껴지는데 이분은 약간 굴곡이 없어. 그래서 재미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뭐 에버랜드 이런 거 창업하신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여기 410페이지 정도의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게 제가 이 책에서 유일하게 인덱스 표시한 곳이거든요. 그냥 어떤 에피소드가 지나가듯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이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분이 되게 좋아하는 만년필 중에 프랑스제 워터맨이라는 제품이 있대요. 근데 이게 되게 고가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이게 되게 양품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분은 같은 형틀에서 나와도 거기서 양품은 2%에서 3%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는 그걸 고집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최고 중에서도 최고만 고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약간 각인시켜준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 약간 배울 점이 없다고 느낀 것은 원래 부유하셨기도 했고 이게 자서전이다 보니까 되게 본인의 클린한 면만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상대방이 되게 약한 모습, 찌질한 모습 이런 것에서 배울 수 있는데 너무 클린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분의 최고에 대한 집념 이런 거는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땅에 태어나서입니다. 아까 이병철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최고라고 했다면 이 정주영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키워드는 최선인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울산에 조선소 짓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그때가 60년대였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진짜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되게 패배의식이 팽배했던 시기래요. 그래서 조선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큰 돈을 외국에서 빌려오면 나라 망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조선소를 지을 수 있냐? 그냥 가발이나 팔자.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발로 뛰어서 뭐 미국, 일본 다니면서 그냥 차관을 받으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러다 결국 이제 영국까지 갔는데 영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죠. 그냥 은행장한테 가서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500원짜리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조선이 완전 유명한 강국이지만 한국은 영국보다 350년 앞서서 철갑선을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우리에게 저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또 발주를 하고 이런 과정이 엄청 미쳤긴 한데 그 얘기는 뛰어넘고 이제 울산에 왔잖아요. 울산에 지어야 되는데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선소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같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라이팬을 만들면서 계란 후라이를 하는 것 같은 정도의 미침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그 울산에서 회고한 내용이 185페이지에 나오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바로 우리가 조국 근대화에 앞장선 부대라는 일체감으로 똘똘 뭉쳐서 낮밤 없이 거의 365일 돌관 작업을 해냈다. 대부분의 임직원이 새벽에 일어나서는 여기저기 보인 웅덩이물에 대충 얼굴을 씻고는 일터로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숙소에 돌아와서는 구두끈도 못 푼 채 자고는 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공사기간 내내 그랬을 것을 생각하면 당시 우리 현대 사람들의 그 투철했던 사명감과 강인한 정신력에 지금도 경의와 감사의 염이 출렁인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365일 사람들이 울산에 붙어가지고 무슨 웅덩이 물에 얼굴을 씻고 구두끈도 안 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되게 앞부분에 나옵니다. 35페이지거든요. 먼저 읽어드릴게요. 요만큼이나 이만큼이나 요 정도, 이 정도는 내게 있을 수 없었다. 더 하려야 더 할 게 없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 이것이 내 인생을 엮어온 나의 기본이다.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이 책이 정주영이 83세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럼 그 나이에 내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나는 나의 찌질함을 알잖아요. 아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지?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이 사람은. 더 하려야 더 할 게 없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으로 살았구나. 그래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표현하는 단어는 최선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인덱스가 정말 많이 붙은 게 보이시죠? 제가 최근 3년 동안 책을 한 300권 정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좋았던 책은 한 12권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일단 자서전이 아니고 이게 전기이거든요. 그래서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분이 이 책을 이제 써주신 거예요. 잡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잡스에 대한 이제 굉장히 찌질하고 남루하고 지리한 그런 모든 면들이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책이어가지고 올해 초에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읽었습니다. 잡스는 잡스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고향감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분은 이병철님과 정주영님은 본인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게 이제 돋보였다면 잡스는 본인의 역량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되게 잘 활용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을 고양시키면서 잘 활용을 했다라는 게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사례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처음에는 139페이지에 나오는 사례인데 워즈니악이랑 이제 사업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업체를 같이 차리자라고 설득을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냐면 워즈니악은 되게 사업가라기보다는 엔지니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관심은 컴퓨터를 조립하고 해체하고 뭘 고치고 이런 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스는 이렇게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잡스는 워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떼돈을 벌 것이라고 장담하는 대신 흥미진진한 사업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회사를 갖는 거야. 이 말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워즈의 마음을 흔들었다. 마음이 설레더군요. 우리 둘이서 회사를 차린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미 그때 마음이 기울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됐던지 안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어, 펩시의 사장으로 있었던 스컬리라는 사람을 영입하던 사례인데요. 이 사람이 뭐 마케팅 귀재 이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애플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 이 사람을 영입하려고 이제 잡스가 말 그대로 삼고초려를 합니다. 그냥 그 사람 집에 찾아가고 밥도 같이 먹자 그러고 그 사람이 파리에 있다 그러면 파리로 날아가가지고 같이 산책하고 이러는데 결국 이 사람이 거절을 해요. 그냥 우리 좋은 친구로 남자. 그리고 뭐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고문처럼 그냥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잡스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잠깐 침묵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붙잡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스컬리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바꿀 기회랑 설탕물이랑 같이 났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냥 평소에도 직원들이랑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다고 전해지는데 그냥 시제품까지 다 나온 제품인데도 갑자기 잡스가 마음에 안 든다. 개떡 같다. 라고 하면서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라. 내가 뭐 2달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했대요. 90시간 일하면서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럼 되게 불행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작가가 가서 그때 잡스와 일했던 시간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하나같이 마법 같은 시간이었다. 너무 인생에서 하이라이트 같은 시간이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잡스가 사람을 되게 잘 활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는 되게 뭐라고 할까? 사람을 조종하는 매니퓰러티브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모든 사람은 다 고양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특별한 것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잡스가 그 고양감을 잘 선사해 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근데 그 고양감뿐만 아니고 이 책에서는 뭐 집중이라든지 뭐 영감이라든지 정말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여러 번 읽어보시길,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 꼭 여러 번 읽어보시길 너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책이 어, 앞에 2개는 자서전이었잖아요. 이거는 전기라서 되게 잡스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져 있어요. 잡스의 되게 찌질한 모습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위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TMI인데 잡스가 한때 비건을 지향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장어 초밥을 한번 먹고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한테 장어 초밥은 비건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강력 추천이고 이 책은 강력 추천.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저는 이 책도 한 번쯤 읽어보는 거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권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책으로 또 돌아올게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